굿모닝. 네. 자, 지금 캐나다 시간으로 11시 한 30분 됐습니다. 아침이요. 예. 이제 한 5, 6개월 정도 캐나다를 비웠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집에서 OSS 학교가 있는 메이플리츠까지 운전을 하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일단 사람이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무슨 뭐 괌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태국의 뭐 파타야 해변이라든가 하와이 이런 데 가면은 사람이 유쾌하게 몸이 쫙 늘어지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따끈따끈한데 그렇게 막 짜증나게 덥거나 그러진 않죠. 습도가 낮으니까. 그죠? 우리는 한여름이 되면은 찜통 더위라고 하잖아요. 사우나에 가 있는 것처럼 아마 지금쯤 한국의 날씨가 아직도 찜통 더위가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이제 이틀 전에 여기 왔으니까 뭐 충분히 한국의 날씨를 기억을 하고 있죠. 여기는 이 밴쿠버는요 1년에 그 기온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기온의 변화보다 체감 기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거는 정말 얼마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도 다운타운에 가보면은요 조금 저녁 때쯤 되면은 막 가죽 잠바도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여름에 물론 우통을 아예 벗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잘 상상이 안 가죠. 어떤 사람은 우통을 벗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가죽 잠바를 입고 다닌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미친 사람인가? 이 한여름에 가죽 잠바를 입고. 그런데 그게 말이 되는 게요. 습도가 우리 체감 온도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습도가 높으면은 그 기온에 습도가 더해지면은 굉장히 덥게 느껴지고요. 기온이 아무리 높더라도 습도가 낮으면은 그늘로만 들어가면 그렇게 덥지 않거든요. 거기다 바람까지 살랑살랑 불어주면 그 하와이나 괌 해변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상큼함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1980년도에 이집트를 배낭여행 갔을 때 이게 우리가 느끼는 기온하고 이런 게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는데 이집트 그러면은 굉장히 더운 곳이잖아요. 그죠? 근데 겨울이 되면은 겨울에도 기온은 굉장히 높은데 또 밤이 되면은요 사람들이 추워가지고 전기담요 덮고 자고 그렇습니다. 밴쿠버 지금 기온을 보면 지금 낮 기온은 30도가 당연히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밤이 되면은 이제 30도 아래로 당연히 떨어지죠. 이 아래층 지하층이라든가 1층 이런 데는요 전혀 덥지 않습니다. 지하층으로 내려가면 오히려 춥죠. 그래서 이불을 막 꽁꽁 이렇게 껴안고 자고 그럴 정도로 약간 쌀쌀합니다. 근데 이제 지붕하고 맞닿아 있는 층은 많이 덥죠. 낮에 지붕이 덮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날씨라는 게 사람들의 성향을 결정짓는 굉장히 큰 요소인 것 같다.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의 연교차라 그러죠? 1년의 기온의 차이가 60도가 넘습니다. 아주 추울 때는 뭐 마이너스 10도도 넘어가고 더울 때는 뭐 35도 60도까지 안 되려나? 그러니까 통계에 보면은 그게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크고 더군다나 단순한 기온 차이보다 뭐랄까 습도의 차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나라 정말 무슨 날씨가 이런가 싶을 정도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날씨가 대한민국에 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잖아요. 올해도 태풍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크게 고생했잖아요. 정말 그런 거 악조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런 조건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장점과 단점도 이런 날씨가 민족성에 주는 영향이 크죠. 가장 큰 장점은 어떤 데다가 한국 사람들을 던져놔도 한국 사람들은 생존력이 강합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생존력은. 왜냐면 그런 날씨를 견뎌내면서 1년 내내 살고 있잖아요. 땀 팍팍 흘리면서도 살고, 그 추운 겨울에서도 살고, 그죠? 미세먼지 속에서도 살고, 막 태풍 속에서도 살고, 또 한참 또 비가 안 오면은 그 건기가 계속되면은 그것도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온갖 그런 그 풍파를 이겨내면서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 잘 모르지만 우린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어디에다 한국 사람을 던져놔도, 어디 가서 살아도 한국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굉장한 우리 민족의 장점이기도 하죠. 근데 반대로 이게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단점이냐면은 그러니까 거친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정 기복이 좀 심하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정치적인 안정감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강대국에 쌓여있는 아주 그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적으로도 다른 나라 눈치를 봐야 되고, 또 날씨도 눈치를 봐야 되고, 정말 영어로는 번역하기 힘든 눈치의 민족입니다. 1년 내내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냥 우리의 운명이면 뭐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이게 눈치 백단의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 발버둥을 치니까 강인하죠. 굉장히 강인한 민족입니다. 북한도 보면은, 북한도 이제 결국 한국 사람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악착같죠. 그 북한의 그 김정은이나 그 북한 사람들이 그 미국하고 깡다고 이렇게 대들고 그러는 거 보면 그 민족성입니다. 그게 굉장히 강인하고 나름 그런 면이 있죠. 그러면서도 눈치 보고, 그러니까 독특한 우리 한국 사람들, 한민족의 독특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 장점을 잘 살려서 우리가 한국전쟁을 겪어내고 경제적으로 이만큼 발전을 했죠. 근데 반면에 바로 그런 그 환경적 요인과 뭐 기후적 요인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눈치를 많이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칠죠. 어떻게 보면 편안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계속 지내다가 캐나다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요, 이게 분명히 이제 내 나라는 아닌데, 그죠? 내 나라는 아니라도 그냥 마음이 푹 놓입니다. 이 나라에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마음이 푹 놓인다라는 얘기는 일단은 뭐 환경적으로요 그렇게 막 요동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개들도, 여기 개들은 되게 순진하거든요. 막 사납거나 그런 개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도 굉장히 평온합니다. 뭐랄까, 일단 날씨가 거칠지 않고 1년 내내 뭐 겨울도 이 밴쿠버는 춥지 않거든요. 1년에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한 5일 정도나 될래나? 별로 안 춥습니다. 눈 보기 힘듭니다. 여기서는 잘해야 1년에 한 번? 한두 번? 눈 와도 뭐 한 하루 이틀이면 다 녹아서 없어지고. 밴쿠버 지역은 그렇습니다. 토론토 쪽은 좀 많이 춥지만, 그리고 또 뭐 하여간 여름에도 그렇게 뭐 덥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평온하죠. 나무들이 쭉쭉 뻗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소나무처럼 막 꼬골탕 그런 나무들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 나라는 매우 안정된 나라고, 보통의 경우는요, 이웃한 나라하고 적대 관계까지는 아니라도 으르렁거리는 그런 관계가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 그 옆에 나라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근데 캐나다하고 뭐 접하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미국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시골처럼 미국에 딱 붙어서 사는 나라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캐나다는 정치적으로도 좀 안정돼 있고 별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고, 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단점은요,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나라는요, 한 1년 정도 캐나다에 살다가 한국 들어가면은요, 뭐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1, 2년 지나면은 그 상점이 망해가지고 또 새로운 집 들어오고 망해가지고 굉장히 많지 않나요? 저도 깜짝 놀라요. 우리 동네 이렇게 가보면은 분명히 여기 장사 그때 잘 됐었는데 왜 닫았지? 나중에 물어보면 임대료가 너무나 비싸서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다고, 잘 되는 집도 그렇게 접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게가 맨날 바뀌죠. 그렇게 우리는 변화가 무쌍합니다. 반면에 이 나라는 참 변화가 없어요. 그나마 이제 최근에는 이 밴쿠버가 그 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면서 이민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10년 사이에. 그래서 조금 변화가 있긴 한데, 한국의 변화하고 캐나다의 변화는 뭐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참 다이나믹하고 변화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변화를 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동물들하고 자연하고 벗삼아서 그냥 그렇게 살고 이런 걸 원하는, 뭐 하여간 코드가 그런 것 같아. 이 나라 사람들의 코드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여기 오면은 여행 와서 이렇게 있으면은 뭐 되게 좋죠. 1, 2년 이렇게 살다 보면 되게 좋은데, 막 정신없이 우리나라에서 직장생활하고 이랬던 사람이 여기 오면은 뭐 더러는 많이 심심해하기도 합니다. 외롭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있죠. 캐나다는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너무나 달라서 가끔씩 여기 와갖고 이렇게 살면 같은 지구에 살면서도 한두 달 여기 와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이건 뭐지? 이 나라 사람들은 사는 방식이 진짜 많이 다르네? 그런 거 문득문득 느끼거든요. 근데 뭐니 해도 이제 미국, 캐나다 이런 데 살다 보면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이런 나라들은 모든 게 원칙에 입각해서 그냥 원칙대로 돌아가잖아요. 규정대로. 예외 없이 규정대로 그냥 나라가 집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치국가라는 말 그대로 법이 나라를 지배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다양한 민족이 섞여서 사니까 어떤 그 통일된 그런 거가 별로 없거든요. 워낙 민족성이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무조건 법으로 집행하는 거죠. 법대로, 무조건 법대로. 근데 우리나라는 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왜 한국 사람들이 이심전심으로 척하면 착하고 해서 법 위에 우리는 뭔가가 있죠. 그 사람들 인정법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끝에 가면은 꼭 너 나이가 몇 살인데 난 너 같은 아들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 교통 사고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나이 쪽으로 막 흘러가고 그러는 경우 우리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또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뭐 어땠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법에서는 규정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서가 많이 실제로 재판에서도 아마 고려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이 나라는 그런 거 없죠. 무조건 규정과 법대로.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요 좀 잔인하게 느끼고 비인간적으로 느끼고 그런데요, 살다 보면 그냥 그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원칙대로, 모든 사람이 그냥 법의 원칙대로, 그게 훨씬 살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원칙대로 그냥 돌아가는 세상이니까 여기 오면 가장 마음이 편한 게 그냥 딴 생각 안 하고 그냥 규정대로 원칙대로 그냥 그렇게만 한다, 정직하게 그러면 된다. 아주 심플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나 또 우리나라보다 더 후진국에서 살거나 여행하다 보면 원칙은 글로만 있지 실질적인 생활에서 원칙이 별로 없거든요. 그죠? 우리는 교과서에서 뭐 국민윤리 시간에 배우고 뭐 사회 시간에 배운 어떤 그런 거가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살면서도 늘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저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건가, 늘 쓸데없는 데다가 에너지를 쓰고 살아야 되거든요. 사실 쓸데없는 겁니다. 예. 그럼 뭐 경찰한테 걸리고 만약에 그런다, 교통하다가,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규정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는 변명을 자꾸 하면 또 변명이 통하잖아요. 잘 통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급하게 뭐 과속을 했다 뭐 등등 뭐 어떤 거짓말을 해도 또 우리는 인정으로, 그렇습니까? 그럼 뭐 좀 싼 거로도 끊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또 워낙 또 거짓말도 많이 하고 이래저래. 그리고 뭐 그게 거짓말하는 게 어느새 우리나라는 그냥 문화 코드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 정말 나라의 리더들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그냥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고, 분명히 그런 거 있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해야죠. 근데 이 나라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모든 게 그냥 원칙대로니까 참 그냥 편합니다. 그런 부분은 원칙대로 사니까 눈치 볼 것도 없고, 또 내가 뭐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따라서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고, 벌금을 내면 되는 거고, 예외가 없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되어야만 하고. 이제 OSS가 있는 곳에 거의 다 갑니다. 요즘 그 캐나다는 어디를 가도 이렇게 막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요즘 그 외국인 학생, 한국 학생들도 이제 외국인 학생이죠. 이 나라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이 공립학교에 입학하는 게, 뭐 사립학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왜 자리가 없냐고요? 캐나다에 이렇게 이민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공립학교는 이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먼저 자리를 배정하려고 하다 보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참 희한한 세상이 됐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또 변한 거죠. 캐나다 요즘 그렇습니다. 계속 집 짓고 계속 뭔가가 약간 움직임이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값도 안 떨어지죠. 캐나다는. 그리고 워낙 또 날씨가 좋고 모든 면에서 참 안정적이니까, 이 밴쿠버가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5위 안에 꼭 들어가는 도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배부른 소리지만 조금 심심한 거를 빼고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맞습니다. 자, 이제 저는 다 왔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그 메이플리지 엘레멘터리 스쿨이라고 하는 초등학교였는데 지금은 이제 교육청의 별관으로 쓰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리치메도우 칼리지라고 하는 평생교육원 건물도 있고, 그다음 OSS와 같은 그 유학원